안녕하세요 여러분. 속 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.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세 개의 단어를 비교 대조해 드리려고 해요. 빛, 빛, 빛. 눈치채셨나요? 세 개의 단어의 소리는 같습니다. 다만 받침만 시옷, 지읒, 치읓으로 달라지거든요. 그래서 말을 할 때는 문맥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만 해요. 그리고 글을 쓸 때는 받침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사용해야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세 개의 말을 오늘 구별해 보려고 합니다. 우선 세 개의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을 그림으로 나타내 봤어요. 시옷 받침의 빛은 머리 빗는 도구예요. 잘 아시죠? 또 지읒 받침의 빛은 갚아야 할 돈입니다. 내가 빌린 돈. 그리고 치읓 받침의 빛은 광선, 색깔 이럴 때 빨간 빛 또는 햇빛 이렇게 얘기할 때 광선을 의미할 때 빛이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세 개의 단어는 표기는 모두 다르지만 발음은 세 개가 모두 같습니다. 빛, 디귿 받침 발음이 나는 거죠. 여기서 세 개의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할 때 이 세 개의 단어가 어떤 말을 의미하는지를 표시해 줄 때 발음으로도 구별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발음하는 방법을 살펴봐야 하는데요.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함께 쓰일 때,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? 대표적으로 이가 있을 수 있고 을 이런 거 있을 수 있죠. 사실 이라는 단어는 모음으로 시작한다는 얘기는 이 이응이 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. 그래서 이것을 발음할 때 이응이 없어도 그래서 이응은 음가가 없는 사실은 모양만 있는 거예요. 이런 경우에 여기는 빈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함께 쓰일 때 앞에 있는 받침이 이응 자리로 가서 소리를 내게 되어 있어요. 그 말을 여기에 써놓은 겁니다.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함께 쓸 때 받침 소리는 요 시옷이죠. 여기서는 지읒, 여기서는 치읓. 이것이 뒤의 조사에 붙어서 이응 자리에 들어가서 이쪽으로 뒤에 가서 붙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빛과 이가 연결됐을 때 우리는 이것을 빛이라고 읽어야 합니다. 시옷으로 쓰는 거죠. 그러나 빛에 이가 붙을 때는 비지가 되는 거고요. 치읓 받침 뒤에서 쓸 때는 빛이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문맥에서 이 세 개의 단어를 어떻게 구별해?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 바르게 발음했을 때는 빛이, 비지, 빛이 또는 빛을, 빚을, 빛을 또 빛으로, 빚으로, 빛으로 이렇게 발음을 해서 정확하게 의미 전달을 해야 하는 겁니다. 일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구별을 잘 하지 못해요. 한국 사람들도. 네. 그러나 직업적으로 어떤 말하기로 의미를 전달하는 아나운서라든지 그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발음을 굉장히 주의를 해서 발음을 하지요. 사실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그동안 많이 헷갈리셨던 한국인 여러분들 또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분들 모두 발음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다시 한번 빛, 시옷 받침으로 되는 것은 머리를 빗는 도구죠. 그래서 엉킨 머리를 으로는 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잖아요. 그래서 이럴 때 엉킨 머리를 빗으로 예쁘게 빗었어요. 이 시옷이 가는 거예요. 또 늘 쓰시던 빗이 어디로 갔지? 이렇게. 그 가게에서는 여러 종류의 빗을 파는구나. 이거 빗을 또는 빛을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. 이것을 빗을 또는 빛을이라고 발음하면 틀린 게 됩니다. 그래서 항상 앞에 있는 받침을 그 뒤로 옮겨서 모음에 붙여서 발음을 하셔야 돼요. 빚도 마찬가지죠. 남에게 갚아야 될 돈. 이런 경우에는 지읒 받침을 뒤로 보내서 빚이라고 발음하셔야 되는 거죠. 빚이 쌓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 그렇죠. 일순위로 빚을 안 지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. 빚을 지면 꼭 갚아야 합니다. 여기서도 지읒 받침을 옮겨서 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. 여기서도
빚을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.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. 이 말은 말을 잘하면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. 또는 행운을 얻을 수 있다. 또 어려운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.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된다. 이런 뜻이죠. 그래서 말의 중요성. 말을 어떻게 하는지, 말을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라는 뜻으로 쓰인 한국어 속담입니다. 기억해 두시는 게 좋죠. 외국인 여러분들. 한국인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속담. 외국인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속담입니다.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니다. 천냥이라는 것은 사실 양은 지금 현대에는 원이 우리 한국 돈의 단위이지만 예전에는 양이 돈 화폐 단위였어요. 그래서 예전에 생긴 말이기 때문에 천냥, 천은 숫자를 말하는 거고, 그래서 뭐 1,000만 원 빚을 갚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.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.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속담이에요. 꼭 기억하세요. 이때도 빚을이라고 천냥 빚을 갚는다라고 발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. 네, 이때 천냥 빚을 갚는다가 옳은 소리입니다. 또 빚이라는 것은 광선 뭐 이런 거를 얘기하죠. 그래서 이때는 치읓 받침이기 때문에 발음할 때 치로 해야 돼요. 빛이 강할 때는 선글라스를 씁니다. 내 한국어 실력이 빛을 발하는구나. 이때도 치읓 받침이기 때문에 빛을이라고 해야 되죠. 이때의 빛은 비유적인 표현이죠. 그래서 한국어 실력이 다른 사람에게 눈에 띄도록 드러났다.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해냈다. 이럴 때 빛을 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또 빛 좋은 게살구, 이때는 뒤에 조사가 없잖아요. 그럴 때는 바로 원래의 소리 디귿 받침으로 빛이라고 발음하셔야 되죠. 조사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없으니까.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은, 게살구는 야생에서, 산에서 나는 살구예요. 사람들이 키워낸 살구는 될 수 있는 대로 맛있게, 크게 이렇게 생산하려고 노력을 하지만, 산에서 저 혼자 자란 야생의 살구는 모양도 조금 찌그러지거나 못생기거나 또는 예쁘다고 하더라도 맛이 시거나 이러죠. 그래서 빛 좋은 이라는 말은 보기 좋은 이란 뜻이에요. 모양은 보기 좋은데 먹었더니 너무 시고 맛이 없어요. 그래서 이 빛 좋은 게살구라는 속담인데요. 이것도 외모는 보기 좋지만 실속은 없는 것. 네, 이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저 사람은 노래도 잘할 것 같고 연기도 잘할 것 같은데 실제 노래를 했더니 노래 너무 못하고 연기도 너무 못하고 막 한글도 막 틀리고 막 이럴 때 빛 좋은 게살구였어 이런 얘기를 하지요. 네. 또는 뭐 물건에도 사용을 합니다.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실제 사용했더니 성능이 너무 안 좋다. 그럴 때 빛 좋은 게살구 이런 속담을 사용을 하지요. 그래서 어쨌든 오늘 빛 때문에 이 속담이 나왔는데 빛은 광선을 의미하는 빛은 치읓 받침이기 때문에 모음이 오는 조사와 사용할 때 치읓 받침을 살려서 발음한다. 빛이 또는 빛을 이렇게. 자, 이제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지요. 저는 잠시 기다리겠습니다. 네,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? 미용실에 빗이 참 많구나. 참이란 말을 제가 넣어버렸네요. 빗이 많구나. 자, 미용실에 있으면 머리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곳이니까 도구가 많겠죠. 그러니까 이럴 때는 머리 빗는 도구, 빗, 시옷 받침을 써야 되죠.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 같이 많습니다. 갚아야 하는 것이니까 갚아야 할 돈, 지읒 받침의 빚이에요. 어둠 속에서 불빛 할 때는 광선이잖아요. 광선은 치읓 받침입니다. 이런 말은 쓰지 않아요. 어둠 속에서 불빛을 이럴 때는
로 발음해야 되겠죠. 어둠 속에서 불빛을 발견하고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. 후유 안도의 한숨을 쉬었대요. 그래서 머리 빗는 도구냐 또는 갚아야 할 돈이냐 또는 광선이냐에 따라서 시옷 받침, 지읒 받침, 치읓 받침을 사용하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 각각의 받침을 살려서 발음한다. 이게 오늘 공부의 포인트, 핵심입니다. 자, 머리 빗는 빗은 시옷 받침, 갚아야 할 돈은 지읒 받침, 또 광선은 치읓 받침 꼭 기억하세요. 그리고 구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발음에서도 꼭 주의하세요. 받침을 살려서 뒤에 모음이 오는 조사일 경우 받침의 소리를 이용해서 소리 내신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. 오늘은 세 개의 단어 빛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앞으로도 제가 올리는 동영상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. 오늘 내용이 유용했다고 느끼시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. 알림 버튼도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겠죠. 네,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